네, 안녕하세요. 정통국어 이제 소설 7강 유자소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마디 박스를 볼게요. 이 작품은 전통적인 전의 양식을 사용해서 한 인물의 일생을 그리고 있다. 한 인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을 제시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작품이다. 자, 그래서 일단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유는 이 주인공의 이름, 유재필의 이 유씨고요. 그리고 자는 우리가 공자, 맹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좀 높임의 표현. 그래서 이 예찬적인, 이 화자의 예찬적인 태도, 나, 이 나의 예찬적인 태도를 반영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인 유재필을 좀 높여서 부르는 그런 표현이고요. 여기에서 전, 한 인물의 일생을 그리고 있는 전의 양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재필의 이제 일생을 이제 또 간략하게 그가 했던 업적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시점을 보면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기본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관찰자고, 관찰자가 관찰하는 주인공이 유재필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나는 이 유자와 중학교 동창인 친구입니다. 그리고 유재필은 직업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요. 인간미가 있고 당당하고 긍정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갈래부터 볼게요. 단편소설, 풍자소설. 성격은 서정적, 비판적, 해학적이고. 그래서 우리 풍자라고 하면은 이 웃음 속에 비판이 담겨 있는 거. 해학도 마찬가지로 웃음이지만 그 속에 동정적 웃음이 담겨 있다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1970년대. 그러니까 우리 70년대에서 80년대에 한창 산업화, 도시화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죠. 이런 당시에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동시에 인간 소외, 이 인간의 개성, 그리고 인간의 인권, 이런 것들은 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도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허영과 사치를 부리는 인물을 비판하고 대신에 이런 인물과 대조되는 우리 주인공 유자와 같은 삶은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줄거리. 나는 총수의 운전기사로 있는 유자의 부름을 받고 함께 대궐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단잉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유자에게 듣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총수의 자택이 연못이 생긴 게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과거의 일을 가져오고 있죠. 자, 근데 연못이라고 만든 게 뭐예요? 인공적으로 이 바닥에다가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물을 채워 넣어서 여기다가 물고기를 풀어놓는 그런 식의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은 시설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비단잉어라는 중요한 소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비단잉어들은 아주 화려하고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라고 하면은 유자겠죠. 유자는 비단잉어를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이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 고기라서가 아니라 얘가 아주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자는 처음에는 못마땅해 하는데 그게 얼마였냐? 마리당 80만 원. 그래서 이 당시에 요 나의 월급이 2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죠. 이 총수가 정말 사치를 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단잉어는 유자와 총수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이며 이 총수라는 상류층의 사치스러움 그리고 허영심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비단잉어를 가지고 유자가 얘를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효과까지 이 비단잉어가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뱉어낸 벤또라나 뭐라나를 틀어주면은 막 물고기가 춤을 춘대요. 또 차에 코 풀고 싶어는가 뭔가 그거를 틀어주면은 또 막 춤을 추더라고. 그게 아주 딴따라 곡이더라 하고 이 고기를 비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사실 이렇게 엄청난 이 클래식의 이 음악 작곡가들의 이름을 지금 굉장히 이 좀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벤또, 이건 약간 도시락, 그걸 일본어로 또 얘기를 하는 거라서, 베터낸 벤또, 또 차에 코 풀고 싶어. 이런 식으로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유자의 말하기 방식은 사투리를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사실감과 현장감을 줍니다. 또 이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이 말을 하고 있다. 또 여기에서 해학적으로 유자는 능청스럽게 자신의 소신과 신념, 이라고 해서 좀 거창해 보이지만은 이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그거와 대조되는 그런 가치관인 거죠. 그 정도로 비싼 물고기는 필요 없다. 이 직원들의 월급 그런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빙어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총수가 유자한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유자가 글쎄요, 아마 밤새 곧불, 감기죠. 감기가 들어서 죽었나 본데요. 하고 일부러 엉뚱한 말로 지금도 웃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그야 팔자가 사나워서 요거 볼게요. 그런데다가 부르스고 지루박이고 요것도 이제 음악 장르 이름입니다. 그렇게 막 노래를 틀어대니까 이 물고기가 춤춘다고 힘들어서 과로해가지고 몸살이 걸렸나 봐요. 이렇게 비꼬는 어투로 총수의 허영심을 또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수를 지금 이렇게 대놓고 또 막 이렇게 막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비꼬아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비판적인 풍자적인 웃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이 안에 넣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물고기들의 시멘트의 독성 때문에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유자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일부러 이 총수에게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수는 이때까지 보면서 굉장히 좀 이기적이고 허영심이 있고 또 자기 성질도 못 이기고 이런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유자는 이 대인배였습니다. 옹색한 편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이 부정적인 인물과 대조적으로 성격을 보여주면서 이 유자의 이찬적인 태도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서는 그래서 이 죽어버린 비단잉어들을 유자가 이제 손질을 해가지고 마늘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해가지고 매운탕을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수는 그 비싼 고기들, 그 소중한 친구들을, 이 불쌍한 것들을 묻어주지 않고 그걸로 술안주를 해서 처먹어 버린다는, 정말 이 독종들이구나 라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볼게요.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사건과 갈등을 드러내고 있죠. 특히 유자와 총수 사이의 갈등, 이 대화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물 간의 갈등, 그러니까 외적 갈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가 아까 우리 비단잉어였죠. 이 비단잉어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 상류층의 허영과 사치스러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여기에서는 아까 디귿이 그 유자가 글쎄요,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곧불 감기라도 들었나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웃음을 유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의 결백함, 제가 안 죽였어요. 이런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총수의 허영심, 사치스러운 그런 것들을 풍자하기 위해서 이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의 답은 3번이 틀리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작품을 읽는 독자는 작품의 의미를 획득하는 주체로서 독자가 작품을 읽는 것을 체험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작품의 가치는 독자에게 어떤 효과를 주었는가 라는 관점이 뭐였죠? 바로 우리 효용론적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재적 관점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여기 밑에 중에서 효용론적 관점을 찾아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1번 자, 충청도 방언 그리고 또 비속어 그래서 작품의 풍자성 이런 것들은 작품의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 안에 어떤 표현이 쓰였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론적 관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2번 이 실존 인물과 관련된 작가의 체험 우리 작가의 생애, 작가의 체험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2번 바로 표현론적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이 물질 만능주의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이 작품에 잘 녹아들어 있구나. 이런 사회의 모습이 잘 반영되어 있구나. 반영론적 관점이고요. 여기도 내면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작품 속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이 표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사람보다 잉어를 더 아끼는 총수의 모습을 풍자함으로써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고 있는 이 현대인 독자들에게 이러한 가치,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뒤에 남은 문제들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